알려드리려고 온 성공의 용산 나눔의집 활동가 강다영입니다. 저는 인생의 절반을 이주민으로 살았고요. 그런 경험 때문인지 지금은 이주 일권 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성공의 용산 나눔의 집이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저희 단체는 사회적 소수자 생활인권 센터예요. 그래서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 분들과 동행하면서 그분들의 생활인권 개선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성공의 용산 나눔의 집은 용산 지역에서 2003년에 문을 열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고용허가제가 아니라 산업연수생제도라는 이주노동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어요.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면서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주지 않고 여러 사회적인 문제들이 일어났었죠. 용산 나눔의 집은 2003년부터 그분들과 동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서 본국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한국에 계속 머무기를 선택하신 분들도 계셨는데요. 그분들은 정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믿음록으로 미끄러지셨고 자연스럽게 용산 나눔의 집도 믿음록 이주민 분들과 동행하면서 그분들의 인권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함께 내게 됐습니다. 또 이제 작가님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렇게 믿음록 이주민 분들이 또 이제 가정도 꾸리시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아이들도 태어나면서 용산 나눔의 집이 이제 만나는 이주민 커뮤니티도 스펙트럼이 되게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이주 노동자분들만 많이 만났었다면 이제는 이주 배경 영유아부터 어린이 청소년, 후기 청소년까지 다양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주 아동이 아니라 이주 배경 어린이 청소년이라고 한 이유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만나는 친구들 대부분이 국내 출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이주를 한 적이 없어요. 이주를 한 경험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부를 때 이주 아동이라기보다는 이주 배경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저희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나는 이주 배경 어린이 청소년들 중에 믿음록 이주 아동 친구들이 많아요. 지금 한국에 정말 많은 이주 배경 어린이 청소년들이 있는데 그 중에 2만 명이라는 꽤 큰 숫자이죠. 근데 이것도 사실 추산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통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한국에서 유의미한 인구학적 통계조차 부재한 그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등록번호가 없으니까 이 친구들을 추적할 수도 없고 통계 자료를 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종 행정 자료, 예를 들어서 복지센터라든지 이런 곳에 이제 그런 자료들을 보고 추산을 해서 2만 명 정도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친구들이 지금 2만 명이 존재하고요. 그러면 저희가 만나는 이주 배경 어린이 청소년들 중에서 믿음록인 친구들도 있지만 아닌 친구들도 있어요. 그럼 그 친구들은 어떤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보시면 엄청 다양합니다.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런 친구들은 이미 한국인이라는 그 명칭이 있기 때문에 체류 자격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알파벳으로 되게 다양하게 적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비자의 종류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벳마다 이 친구들이 왜 한국에 머물고 있는지 정부가 이해해야 하는 그 체류 목적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요. F 같은 경우에는 거주를 목적으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구나로 보고 주는 비자이고 D로 시작하는 비자는 이 친구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한국에 온 친구들이구나로 이해를 합니다. G로 시작하는 거는 임시비자예요. 한국에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못 주고 저렇게 해도 못 주고 하는 그때 이제 주는 비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재외동포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체류 자격은 매우 안정적이에요. 중간에 믿음록으로 미끄러질 위험도 매우 적고요. 한국 국적을 이미 가지고 있으면 국적을 다시 빼앗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이죠. 하지만 F1부터 F3 비자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성년이 되면은 더 이상 체류 자격을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성년이 되고 나서는 체류 자격을 다른 걸로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믿음록으로 미끄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D로 시작하는 친구들은 학생이잖아요. 그럼 너희들 학생으로 한국에서 살고 있으니까 학교를 졸업하면 더 이상 살 필요가 없잖아. 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또 체류 자격이 변경이 안 됩니다. 연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또 그 시기에 변경하지 않으면 미등록으로 미끄러져 버리는 거죠. G1은 임시비자인데요. 임시비자는 아주 불안정해서 내가 출입국에 가서 연장 신청을 했을 때 어느 순간 갑자기 연장을 안 해준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또 미등록으로 미끄러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그 2만 명의 미등록 이주 아동들의 지금 되게 어려운 지금 힘겨운 차별과 혐오를 이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은유 작가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외에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이주 배경 어린이 청소년들도 언제든지 미등록으로 미끄러질 수 있고 그런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체류 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용산 나눔의 집이 만나고 있는 이주 배경 어린이 청소년들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국내 출생인 친구들이 많고요. 그래서 장기 체류를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외국인 가정 자녀. 저희는 이 단어를 쓰지 않는데 이제 교육부에서 다문화 학생들이다라고 할 때 너무 스펙트럼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외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친구들을 외국인 가정 자녀라고 이제 정부에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용어를 가져와 보았고요. 또 저희가 만난 친구들 대부분 미등록이거나 아니면은 아까 전에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F1부터 3, D4, G1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주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은 이 친구들 원하는 거는 뭐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공통적인 건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나고 자랐잖아요. 자연스럽게 여기에서 계속 머물고 싶고 여기에서 꿈을 꾸고 싶은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여기에서 그냥 계속 뭐 직장도 다니고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고 하고 싶은 것이지 뭔가 어떤 원대한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연스러운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은 이런 되게 자연스러운 어떤 선택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박탈당하는 체류 자격이나 여러 시스템 문제로, 그래서 친구들은 나는 머물고 싶다, 꿈을 꾸고 싶다라는 이런 자연스러운 것들을 요구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흐리게 보이는 이 사진은 이주 배경 어린이 청소년 당사자들이 직접 조직해서 나는 한국에서 계속 머물고 싶다, 우리의 체류권을 보장해달라라는 기자회견을 이번 12월에 했어요. 그래서 그 현장 사진이고요. 여기 지금 나온 거는 그 기자회견에서 이제 사용한 피켓인데요. 이것 또한 실제로 이주 배경 어린이 친구가 직접 그린 그림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외국인 아이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단순히 여기 그냥 있는다는 것만으로 산다는 것일까요? 하면 아니죠. 이 친구가 그린 그림처럼 공부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친구랑 같이 놀이터에서 싱싱이 킥보드를 타고 노는 것일 수도 있고, 가족과 놀이동산에 가는 것일 수도 있고,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또 누군가를 떠나보내고 하는 이런 다양한 삶의 형태가 사는 것이죠. 그게 사람이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그런 일상을 등록번호가 없다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배제당하고 그리고 차별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친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체류 자격이 없으면 비자를 신청하면 되잖아. 그리고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한국인이 되면 되잖아. 국적을 취득하면 되잖아. 실제로 이제 저희 친구들이 그 한 동네에서 되게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거기 있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랑도 다 친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할아버지가 아유, 너는 한국 정부가 무조건 국적을 주게 돼 있어. 넌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걸 믿고 살았던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가능할까요, 여러분? 가능해야 하는데 가능하지 않습니다. 네. 2021년 전까지는 이 두 가지 다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2021년에 법무부에서 이런 방안을 발표합니다. 국내 장기 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 자격 부여 방안. 이게 지금 한국에서 유일하게
정말 유일하게 미등록 이주 배경 어린이 청소년들이 체류 자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네. 이 친구들의 교육권을 보장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알려드렸던 그 여러 비자들 중에서 D4 유학 비자를 이 미등록 이주하는 친구들에게 줍니다. 그 말은 또 무엇이냐? D4가 아까 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그런 체류 자격이 연장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다른 체류 자격을 또 바꿔야지 한국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현실이죠. 어쨌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체류 자격을 주는 이 제도가 101일이 지나면 종료가 됩니다. 네, 내년 3월 31일까지만 시행하는 한시적인 제도이고요. 그 말은 이 3월 31일이 지나면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 배경 어린이 청소년들 2만 명의 친구들은 다시 체류 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방법도 없는 상황에 다시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체류 자격이 있고 없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은유 작가님이 말씀해 주셔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체류 자격이 그러면 있으면 또 모든 게 이제 해결이 되느냐 하면 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비정상회담 보셨나요? 네, 다들 제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는 거 보니까 아마 수장님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유명한 분이시죠? 이분이 D4로 한국 생활을 시작하셨어요. 저희 미등록 이주 배경 어린이 청소년들이 체류 자격을 받게 되는 상황과 비슷하죠. D4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영주권을 얻는 데까지 1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D4에서 D2 유학 비자를 받을 때 국내 대학을 가야 되는데요. 대학이 합격한다고 해서 이 D2를 바로 주는 게 아닙니다. 너가 한국에서 유학을 하는 유학생이기 때문에 그러면 유학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재정이 되는지 재정 능력 입증 서류를 요구해요.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 이상의 통장 잔고를 증빙해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백드리자면 저도 그 2천만 원이 없거든요. 그 말은 즉슨 제가 만약에 이주 배경 어린이 청소년이었다면 저는 대학에 갈 수 없는 겁니다. 대학에 합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체류 자격을 얻은 미등록 이주 배경 어린이 청소년들이 이 2천만 원이 없어서 대학교에 못 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2천만 원을 모아서 대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2년제 대학을 졸업을 하면 여러분 제가 전공한 그 전공 과목과 관련된 곳만 취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공과 관련된 곳만 취업이 가능한 거예요. 4년제는 다릅니다. 4년제는 전공과 무관하게 취업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E7이라는 이게 이제 단순 노무 직종이 아니라 전문 직종인데요. 또 대학교를 졸업한 친구들한테는 단순 노무로 갈 수 있는 비자가 없습니다. 무조건 전문직으로 가야 되는데요. 이 전문직 직종도 딱 88개의 직종 안에 있는 직업만 취업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 88개 중에서 잘 찾아봐야 돼요.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지 찾아봐서 이 E7을 힘겹게 또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F2 거주 비자를 받죠. 근데 이 거주 비자를 신청할 때도 여기 보면 점수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그냥 E7 E7 받고 나서 몇 년 뒤에 바로 F2를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점수를 매겨요. 이 점수에 잘 들여다보면요. 얼마나 차별적이냐면요. 나이로도 점수를 매깁니다. 이 친구가 노동을 하기 참 좋은 나이로군 하면서 좋은 점수를 주고 너무 어린데 너무 나이가 많은데 하면은 점수를 낮게 줍니다. 2년제 대학을 나왔느냐 4년제 대학을 나왔느냐에 따라서도 점수를 다르게 주고요. 그런 모든 과정들을 다 거쳐서 점수를 받아야지만 이 점수제 거주 비자를 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 또 충분한 시간이 지나서야 F5 영주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영주 비자를 받아야지만 기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영주 비자도요. 점수제이고요. GNI 2배를 벌어야 됩니다. 올해 GNI가 4천만 원 이상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친구들은 F5 영주 비자를 받기 위해서 연 8천에서 9천만 원 사이를 벌어야지 이 F5 영주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쉽지 않죠?
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머물 수 있는 방법, 꿈을 꿀 수 있는 방법을 다 막아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용산 나눔의 집 아이들입니다. 다 기사화된 친구들이어서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한이라는 친구는 가명입니다. 미들록 이주 아동입니다. 이 친구가 고등학생을 졸업했을 때는 아직 아까 그 법무부가 발표했었던 그 제도가 시행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을 떠난 게 자발적으로 떠난 건 아니죠. 네,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본국에서 계속 살고 있는데 한국에 오기 위한 준비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자동차 정비사가 되고 싶은 A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 특성화고를 다니고 있고 올해 이제 졸업을 하는데요. 이 친구는 정말 자동차를 좋아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심심하면은 이제 그 거리를 이제 거닐면서 그 외제차들 이렇게 보면서 와 멋지다 이렇게 보고 저랑 길을 갈 때도 아 선생님 저는 엔진 소리만 들어도 무슨 자동차인지 맞출 수 있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자동차를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D4 이런 비자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이 친구는 F1인데 F1도 마찬가지입니다. F1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체류 자격을 바꾸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동차 정비사는 단순 업무 직종이기 때문에 체류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한국에서 계속 머무려면 대학을 가야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그러면은 내가 자동차 정비사가 될 수 있느냐? 아니죠. 왜냐면은 단순 노무 직종으로는 체류 자격이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친구는 자동차 관련된 걸로는 자동차 연구소밖에 할 수 없어요. 연구사밖에.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연구자랑 정비사는 아주 다른 일이죠. 이 친구는 정비사가 되고 싶은 거지 연구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꿈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또 웹소설 작가가 되고 싶은 친구가 있습니다. 요한이라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도 한국에서 미등록으로 태어났다가 이 법무부 방안을 통해서 D4 비자를 받고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국어 국문학과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요. 이 친구는 졸업하고 나서 웹소설 작가로 체류 자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작가는 대부분 프리랜서로 여기 작가님 계시죠? 네. 프리랜서로 일을 하잖아요. 어느 회사와 계약을 해서 어떤 노동관계를 갖고 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의 어떤 그런 노동 이런 것들을 증빙해 줄 수 있는 그런 단위가 없어서 체류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실제로 웹소설을 쓰고 출판제의도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주 배경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이주민을 이 한국 사회는 우리와 이제 같은 동등한 구성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국 사회의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어떤 도구로만 바라보는 시선 때문입니다. 우리가 또 이주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시선도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시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바라보는 이주민에 대한 시선입니다. 한국의 3D 업종에 한국 사람들이 잘 노동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산재가 발생하는데도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임금도 너무나도 적고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노동자들이 가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한국 정부는 그래? 그러면 값싼 노동력을 수입해 와야겠다 해서 고용허가제라는 제도를 통해 이나인 이주 노동자들을 데려옵니다.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 지금 또 돌봄 노동력이 부족한 게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유학생들에게 돌봄 노동을 할 수 있게끔 열어주면 되겠다. 왜냐면 유학생들은 돈이 많이 없을 테니까. 아니면은 서울시에서 이번에 수많은 이주인권 단체에서 반대를 했었던 그 시범사업으로 이제 필리핀 가사 노동자분들을
모셔왔죠.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도 되게 웃긴데요. 아니, 필리핀에서 사셨던 분들이 한국에 온다고 해서 한국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최저임금을 저희가 이렇게 기준을 한 게 한국에서 그러니까 살기 위해 얼만큼의 그 돈이 필요한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분들이 필리핀에서 왔다고 필리핀에서 사시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우리 한국에서 사는데 최저임금 적용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대학이 또 우리 학생 수가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학이 많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유학생들을 많이 데려와야겠다 하면서 유학생 유치에 되게 힘을 쓰죠.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한국에 정주할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으면서 그냥 무작정 유학생들 데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역이 또 인구가 소멸한다고 하니까 F2R 비자를 만들어서 이주민들을 데려가야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곳에서 함께 살 수 있고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하는지 전혀 그런 것들에 고민 없이 그냥 한국 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정말 도구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참 넘어갈게요.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네. 네. 그래서 저는 한국 사회가 이주 배경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이주민들을 혐오하고 차별하는 시선, 이게 인종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바라본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나온 정책들이 이주민 혐오적이고 차별적인 정책들이겠죠. 누더기 정책, 패치워크라고도 불리는데요. 조각난 규정입니다. 한 사람의 존엄한 삶의 그 생애 주기를 고려해가지고 정책을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다 조각내서 이게 문제면은 이거 하나 만들고 이게 문제면 이거 하나 만들고, 근데 보면은 부딪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학생 같은 경우에 아까 2천만 원 통장잔고 증빙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유학생을 유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부랑 법무부가 이렇게 쇼프를 봐서 그러면 대학교를 이제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 제도를 만들어서 우수인증대학, 인증대학, 미인증대학으로 해서 우수인증은 2천만 원 통장 잔고를 증빙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2천만 원 통장 잔고 증빙 없이 들어갈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학교장이 이 친구한테 이렇게 뒷줄 비자라는 거를 이제 신청을 할 때 발급해줘야 되는 서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서류를 학교장이 발급을 해야 할 때 필요한 서류가 2천만 원 통장 잔고 증빙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책 간의 충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정책을 만드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주민들이 계속 불안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조 불어는 이미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엄한 인간, 삶을 사는 존재, 이거를 저희는 계속 기억을 하고 함께 우리의 이웃들과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무엇을 해야 할까?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교사다? 하면은 나는 이 학교라는 공간을 어떻게 이 이주 배경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평등하고 안전한 공간을 만들 수 있지? 내가 사회복지사다? 하면 내가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이런 식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함께 돌아보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쉬운 방법이 사실 저희 성공의 용산 나눔의 집처럼 이렇게 이주백의 어린이 청소년들과 동행하고 있는 단체들을 후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미등록 이주백의 어린이 청소년들은 등록번호가 없다 보니까 정부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지역사회 복지관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사회적 안전망에서 계속 떨어져서 최후의 그 울타리가 용산 나눔의 집과 같은 이주 인권을 하는 활동 단체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부터 이제 이런 이주 인권 단체 관련된 이런 예산조차 삭감하고 더 어려운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런 연대도 좀 필요하다. 그리고 또 이런 이제 태환님과 같은 이런 소식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슈들을 따라가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슈를 알리는 것, 그래서 사회 인식 개선하는 것,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 이런 것들도 저희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제 거의 끝나서요. 이따가 아마 선생님이 이 캠페인을 설명해 주시겠죠? 마지막 사진으로 마무리해보자 합니다. 조금 시간이 오버됐는데요. 강태환
강태현님이라는 영유학 시기에 한국에 입국해서 미등록 이주 아동으로 살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체류 자격을 얻지 못해서 미등록 이주 노동자로 오랜 기간 동안 노동을 하다가 나는 계속 안정적으로 한국에서 살고 싶다, 꿈을 꾸고 싶다 라는 그 강렬한 소망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자진 출국을 해서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 합격을 해서 한국 대학에 입학을 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연구원으로 취직을 해서 지역 특화 비자를 이제 받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올해 산재 사고로 사망을 했고요. 그 친구의 추모제를 제가 이제 익산에 있는 추모제를 다녀왔는데요. 진짜 웃기게 그 추모제를 하는데 딱 하늘을 봤어요. 근데 이제 그 하늘에 철새떼가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딱 생각을 했어요. 저렇게 자유롭게 머물고 싶은 만큼 머무고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사이가 참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는 강태현님과 같은 이런 사례들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